지금 우리가 터키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카파도키아일 것입니다. 현재 터키 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지명의 연원은 수천 년 전 카트파투카라는 아시리아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 나는 땅이란 뜻답게 카파도키아는 말과 친숙한 지역입니다. 한낮의 땡볕에 쟁기를 이고 밭을 가는 말들은 제주도의 한가로운 말들과 대비됩니다. 말과 관련된 이름만큼 지금도 곳곳에서 말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우리 역시 말을 타고 과거 황제가 다녀갔던 길들에서 그와 같은 감탄을 내뱉게 되는 곳이 카파도키아입니다. 카파도키아의 아침마다 뜨는 수백 개의 열기구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터키 여행의 대표적인 풍경이며, 목표로 이미 다녀간 이들의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금만 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오로라만큼이나 유명한 풍경입니다. 흔히 기대가 여행의 큰 적이라고 하지만, 아침에 열기구들이 떠오르는 모습은 분명히 봤지만 믿을 수 없는 꿈과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감동이 있을 것이라 자신할 수 있는 곳이 카파도키아의 열기구입니다. 저 먼 동쪽 하늘에 빛이 돌아오고 두 번째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요정들의 마을인 괴렘에는 가장 분주해집니다. 오프로드 차량과 뒤에 매달린 트레일러들은 분주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이내 거대한 버섯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마법으로 빛을 발한 버섯들은 이내 우화를 마치고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시야에 보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떠오른 열기구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은 그저 장관이라고 하기에 언어의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마법에 가까운 풍경입니다. 그래서 카파도키아에서는 두 번째 아침을 꼭 맞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침은 수많은 풍선들과 함께 날아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속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두 번째 아침엔 다시 봐도 믿기 힘들 부유하는 열기구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을 땅 위에서 천천히 음미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주정부의 행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열기구 투어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심사 속 조금의 이상 조짐이 있을 경우 취소시키기에 운이 없는 분들은 일주일을 기다려도 보지도 타지도 못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행에 운은 중요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한 가이드로서의 조언을 드리면, 파일럿이 이야기하는 랜딩 포지션을 정확히 숙지하고 따르며 과도한 움직임이 있는 행동만 자제하면 우리가 타는 것 중 가장 안전한 날 것이 열기구입니다. 부디 걱정으로 인생 중 가장 인상적일 수 있는 날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카파도키아를 그저 열기구 타는 곳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곳에 도착하기 전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넋을 빼놓기에 충분합니다. 기한괴석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위들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위들은 우리의 영감을 시험하게 합니다. 같은 바위를 보고 누구는 버섯을 보고 또 누군가는 성모님을 이야기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마법처럼 같은 것을 보게 되는, 실로 도깨비가 장난을 치는 것 같은 곳이 카파도키아입니다. 카파도키아의 지형은 적어도 1000만 년 전부터 만들어진 자연의 걸작입니다. 맑은 날 우치이사르나 다른 높은 언덕에서 동쪽을 보면 부유한 듯 거대한 에르지에스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세리의 에르지에스와 악사라이의 핫산과 니데의 귤루, 카파도키아를 대표하는 세 개의 화산은 수백만 년에 걸쳐 격렬히 분화해 수백 미터에 이르는 화산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화산재는 응해암이 되었고 그 위로 흘렀던 용암은 현무암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퇴적암과 화성암이 겹쳐있는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침식 양상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밑에 있는 퇴적암층은 보다 빠르게 풍화했고, 그 위에 있는 화성암층은 상대적으로 늦게 풍화되어 아랫부분이 얇은 보선 모양의 바위를 이루었습니다. 카파도키아의 차별 침식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가끔, 아주 가끔 버섯바위의 머리가 자연적으로 무너져 내려 촛대 모양의 바위로 바뀌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카파도키아의 느리지만 역동적인 풍경은 미국의 브라이스 캐넌이나 다른 차별 침식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 볼 수 있지만, 이곳의 역사만큼은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시기 박해를 피해 수많은 자들이 살았던 흔적이 땅속 깊숙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이곳의 기독교인들을 저는 빛을 얻기 위해 빛을 버린 자들이라 합니다. 2000년 전 끈질기게 살아남아 기독교의 싹을 틔운 처절함이 고스란히 지하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거룩한 도시들을 오마주한 SF 영화들은 이곳의 숭고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트릭스의 기계 제국과 네오의 인간 세계는 강성한 로마 제국과 박해받던 기독교 세계를 꼭 닮았고, 그들의 마지막 거처는 땅속 깊이 숨겨져 있어 이곳의 지하 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워즈의 제다이들은 제국의 박해를 피해 황량한 땅으로 숨어들었고 그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실제 스타워즈의 아버지 조지 루카스 감독은 제다이와 이곳의 은자들을 연관 짓고 촬영까지 하려 했으나 터키 측의 거부로 촬영이 불발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곳과 연관된 작품이 있을 뻔했습니다. 공유의 세상 마친 코트핏을 볼 수 있었던 도깨비의 원래 촬영지는 작가 오피셜로 카파도키아였고,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풍경과 김신의 운둔자적인 모습은 카파도키아의 역사에서 흔한 것이었습니다. 지하도시는 꼭 가이드와 함께 방문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실행하며 살았던 숭고한 자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지하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야 동굴 내부로 전기가 들어와 투어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가끔 전기가 나가면 이곳은 완전한 어둠의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누군가에겐 평상이었을 것을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이곳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에게 가깝고 빛으로 충만한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각 지하도시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상층부에는 공동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주식이며 성찬이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도시 구조상 주방은 항상 최상층부에 있었고, 얼핏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포도주와 이를 위한 와이너리는 이들의 신념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쾌적한 매트릭스에 남을지 불편하고 위험한 진실을 마주할지를 선택한 영화의 장면처럼 교육시설에서는 선택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남을 위한 세례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통로는 미로와 같고, 중간중간 보이는 통로는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도시가 마치 개미굴처럼 입체적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직 통로는 이곳을 침범하는 자들의 발목을 잡는 함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제정 로마의 시기, 많은 황제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반역자로 나뉜 찍어 탄압했습니다. 처절한 생활에 지친 누군가가 도시를 분단에 밀고 하면 병사들이 이 도시를 소탕하기 위해 들이닥쳤고, 이를 막기 위한 방어책이 지하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둥그런 맷돌 형태의 돌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인목을 제거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올 침입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위쪽의 좁은 통로와 상대적으로 넓은 돌문 아래의 통로를 통해 알 수 있고, 침략이 끝난 후 재건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런 지하 도시들은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인 크세노퍼는 기원전 4세기 이곳의 지하 도시를 언급했고, 최근의 연구는 히타이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후에 박해의 시기, 이런 도시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들은 우물을 기준으로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하고 있어 지하 도시에서 한참을 움직인 것 같지만 나오는 것은 입구 바로 옆입니다. 기준이 되는 우물은 환풍구이며 채광창이었고, 수직 구조의 도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로 물류 이동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주변으로 밧줄과 통나무를 통해 물건을 옮기기 위한 엘리베이터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상 50m 아래에 있는 예배당은 신을 위한 구색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절대 보이지 않겠지만 십자가 모양의 회랑이 있었고, 높으신 분을 위한 높은 천장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광장이라 부르기엔 초라하고 좁은 곳에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한 장소도 있어 지상의 도시와 크게 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빛을 얻기 위해 빛을 저버린 자들의 도시입니다. 밀라노에서의 서신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의 희생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쇠삭화된 기독교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수백 년간 지하에 웅크리고 숨어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순수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을 마주한 그들이 본 것은 300년간 지켜냈던 각각의 순수한 신앙이었고, 이는 양보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순수였습니다. 세상의 빛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졌지만 믿음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동굴 밖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원수로 받아들였습니다. 빛을 얻은 자들이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난해할 수 있지만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과 동시에 기독교 사회는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부 권력 다툼에 돌입했고 공회를 열어 승자와 패자를 갈랐습니다. 이때 삼위일체의 교리가 채택되었고 카파도키아의 성인들은 아리우스에 대항해 삼위일체를 설파한 공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회가 계속될수록 정제되고 단죄되는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의 거룩한 교회들과 제국의 분리를 초래했고 주류 교회들은 세속적이며 권위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런 혼란 때문이었는지 아라비아 사막에서 일어난 이슬람은 무섭게 그 세를 확장해 기독교 세계와 로마를 위협했습니다. 내부의 분열은 수습되지 못했고 위협적인 경쟁자에 의해 황제의 기독교 제국은 성상파괴라는 극단적인 원리주의로 돌아서고 큰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동쪽의 황제, 서쪽의 교황이라는 동소교회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유럽의 탄생이라 할 수 있는 샤를마니의 대관식은 성상 파괴 운동의 직접적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수도원주의는 이런 혼란과 파괴를 피해 세상을 등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세속적 권위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답을 얻기 위해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홍해 사막의 앙쿨에서 기도를 드리던 안토니우스는 최초의 운둔자이며 카파도키를 여행하며 볼 수 있는 바위 중간의 골들은 이런 운둔자들의 거처입니다. 카파도키아의 진짜 여행은 역사에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나비의 미약한 날개짓이 남아있는 계곡들에 있습니다. 꿀의 달콤함과 꽃의 화려함이 나비의 날개짓을 이끌듯 신이 이 세상을 빚기 전 연습삼아 만든 태고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살았던 순수하며 숭고한 옛 성자의 흔적이 은자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글로, 말로 표현했기에 어렵고 난해할 수 있지만 카파도키아의 귀한 개석들에 무수히 남아있는 흔적을 보는 순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지 카파도키아에서 사람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요정이 살 것 같은 바위입니다. 제가 개구쟁이 스머프를 언급한 순간 당신의 여행은 스머프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마냥 나쁘게 보였던 가가멜의 모습과 행동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누구는 이곳에서 요정 스머프를, 또 누구는 이곳에서 십자군 기사단을 닮은 제다이를, 도깨비를, 신의 습작을 이야기하고 모든 이야기의 공통된 주제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카파도키아를 진정으로 여행하는 방법은 마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잘 포장된 길에서 벗어나 조금만 걸으면 요정이 살 것 같은 바위가 있고 그곳엔 누군가가 남긴 외로움이 있습니다. 괴렘의 야외박물관과 젤베계곡, 판잘르크, 셀리메에 남아있는 교회들과 은자들의 거처는 멀리서 보면 동화책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이지만 이내 여기 살았던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삶, 그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뭘 먹고 살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바뀝니다. 답은 주변에 있습니다. 황량해 보였던 풍경엔 사과와 살구과서원이 있고 중간중간 유명한 장소에서는 노점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간간히 야생 알보드 나무도 보입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노아의 이야기에 나오는 땅포도는 지금도 이곳의 특산품으로 포도주를 담그거나 말려서 먹습니다. 니사의 디오니소스는 보통 인도를 이야기하지만 이곳에 니사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포도를 보며 어쩌면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카파도키아는 꼭 오랫동안 봐야 합니다. 계곡의 쓸쓸하고 거친 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은자들의 거쳐 있는 사막의 예수가 느꼈을 것과 같은 고독과 유혹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먼 유럽으로 이어져 지금의 고고한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질녘 멀리서 들려오는 아잔 소리는 왜 이곳은 천년 동안 버려져 지금의 모습인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